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하겠습니다. 됐는데 이동하시겠습니다. 그들은 제가 보기에 개전의 정이 없어 보입니다.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윤 어게인을 주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릅니다. 집권 여당 당대표면 기자들이 어쨌든 물었으면 뭐 장 대표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뭐 비판을 할지언정 그냥 가겠습니까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뭐 분명히 정청래 대표가 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입장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과연 그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. 그 상황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입장도 선회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국민의힘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. 지금처럼 전당대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윤 어게인 또 반탄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극우마저도 포함시키고 끌고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장동혁 대표하고 대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. 장 대표가 그러면 그냥 내란 정당 해산 심판 무조건 할 거다. 장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? 장 대표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장 대표가 끌고 가는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간다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.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이 실천으로 옮겨진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헌법에 분명하게 위반되는 위헌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예고하고 경고해 왔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 아니라 다른 사람 됐었어도 그전부터 내란 정당 규정하고 있어서요. 사람하고만 악수하겠다. 근데 저 마지막 결선 토론 때 당대표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했었고 오늘 아예 정 대표는 개전의 정이 없다. 나라에 야당이 없다라고까지 했는데 두 사람을 저희가 비교한 이유가 뭐냐면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두 사람이 또 고향이 동양이더라고요. 충청도. 충청 금산이고요. 장동혁 후보는 또 보령 출신입니다. 근데 그 고향이 비슷하다는 말고 강성당원과 유튜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공통점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건 간과해서 안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러니까 두 사람의 뭐 고향건 뭐 번외로 빼더라도 강성당원들의 지지층에 소구했던 그런 이제 굉장한 캠페인을 했고 또 하나 당원 주권주의를 둘 다 굉장히 내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빅스피커라고 불려지는 양쪽 진영에 완전히 그러니까 우와 좌에 위치한 그런 이제 빅스피커들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산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그 유튜버까지도 대통령실에 출입 기자까지 해주는 또 그런 좀 말하자면 그 정책 전환도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그렇습니다.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양쪽 진영의 강한 당원들의 목소리가 부딪히는 그런 경향이 되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. 두 사람 다 정치를 뭐 이제 한 분은 재선이고 한 분은 뭐 사선 이렇게 넘어갔지만 저는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양당 대표는 안 만나더라도 일종의 여야정 협의체라든가 그런 식으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공간을 열므로써 어떤 식으로든 저는 9월 정기국회 정치적 공간 마련할 것 같아요. 강성당원과 유튜버 지지 그다음에 당원 주권주의를 외치는 두 대표지만 결국에는 저는 최소한의 접점은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. 아마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. 그래야겠는데. 그래야겠는데 초반 분위기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요.